충남 인구가 212만 6,600여 명으로 1989년 대전 분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과 아산, 서산 순으로 많아 인구 상당수가 북부권에 집중됐습니다. 검찰이 태안 태양광 발전 비리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사업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 고조에 따른 것으로 수산물 업체 1,1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합니다.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의 인구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범호 기자, 먼저 충남 인구 몇 명으로 집계를 했습니까? 네, 지난달 기준 충남 인구는 212만 6,600여 명입니다. 1989년 대전이 분리된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6월 기록한 최고치를 한 달 만에 다시 경신한 겁니다. 충남 인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직전인 1994년 184만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 이번에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 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충남도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충남도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과를 거둔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인구는 늘었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인구 상당수가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북부권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남도는 균형 발전을 포함한 인구 증가 정책에 앞으로 5년 동안 6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 소식도 좀 살펴보죠.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충남도가 잠정 집계한 올해 상반기 관광객 수는 1,4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7% 증가한 건데요. 충남 관광객 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많았던 곳은 간헐암과 독립기념관, 현충사, 개심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신규 관광지를 발굴하고 다음 달 열릴 대백제전과 연계한 관광 코스를 운영해 증가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8일 배임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간부 A씨와 민간기업 임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용역 대금 약 8억 원을 신청해 사용하고 담보 없이 민간 기업에 한국서부발전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18억 원을 횡령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 대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와 충남도가 28일부터 100일 동안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 고조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내 수산물 업체 1,500여 곳입니다.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멍게 등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점검반과 도시군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현장을 3차례 이상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대하만 판매합니다. 축제 기간 대하 1kg의 가격은
포장 35,000원, 식당은 5만 원입니다. 또 첫날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맨손 대화잡기 체험과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보호 후속 조치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시스템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의 전통시장 태안서부시장이 특산물과 함께하는 명물 특화시장으로 거듭납니다. 네,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현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현준입니다. 예, 태안 서부시장 내 해산물 특화구이 장터가 운영될 거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안읍에 위치한 인기 전통시장인 태안 서부시장 내에서 9월 1일부터 매주 금, 토요일마다 해산물 특화 구이장터가 운영됩니다. 이번 구이장터 운영은 수산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1월 11일까지 시장 내 수산물 2골목에서 진행됩니다. 네, 해산물로 특화된 구이장터, 구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각종 해산물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구이 세트 메뉴를 개발하는 등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했으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푸드 가이드를 양성 운영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태안 서부시장 해산물 구이장터가 태안의 새로운 관광 히트 상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오감 만족 시장 축제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태안군은 태안 서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태안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경제진흥과 박현준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 중에 하나, 바로 영화관이죠. 하지만 경기도 연천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영화를 보는 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 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군 수레오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오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 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네, 앞서 보신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문제, 서울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수가 월등하게 많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회,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서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A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군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군은 지난 2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90km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안해경은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부산으로 이송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흉기 난동 등의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다중 밀집 지역과 공원, 산책로 등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 등 지역 공동체 치안 조직과도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